자, 여러분 이번에는 총평균 한계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하기로는 총평균 한계 효용 세 가지를 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총평균 한계 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총평균 한계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총효용은요. 자, X제를 일정량 소비할 때 그때까지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총 크기를 총효용이라고 합니다. 토탈 유틸리티를 이니셜을 따서 TU라고 해요. 자, 한계 효용은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X제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효용의 증가분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MU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평균 효용은요. 지금까지 X제를 소비해서 얻은 전체 총 효용이 있겠죠. 전체 총 효용을 그때까지 소비한 재화의 양으로 나누어 주면 재화 한 개당 평균적인 효용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평균 효용 Average Utility AU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계산 문제를 통해서 TU와 AU와 MU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과자를 소비하는데 이 과자를 처음에 한 개 소비하니까 10만큼의 만족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과자를 한 개 소비해서 10만큼의 만족 얻었으니까 총 효용 10이고요. 한 개 효용도 10이고요. 평균 효용도 10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과자를 한 개 더 소비했더니 총 효용이 18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자를 한 개 소비할 때는 10만큼의 효용 얻고 있었는데 한 개 더 소비해서 그로 인한 효용의 증가분이 얼마입니까? 10에서 18로 증가했으니까 8만큼의 효용이 증가했죠. 바로 이 두 번째 과자를 한 개 더 소비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증가한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분이 8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8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자는 두 개 소비했고요. 그때까지 얻은 총 효용은 18이기 때문에 과자 한 개당 평균적으로는 9만큼의 만족을 얻은 셈입니다. 물론 첫 번째 과자는 소비자에게 10만큼의 만족을 주었고 두 번째 과자는 8만큼의 만족을 주었지만 평균적으로는 과자 한 개당 9만큼의 만족을 준 셈이에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두 개째에서 세 개째로 과자를 한 개 더 소비했더니 그로 인해서 효용이 18에서 24로 6만큼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요. 세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과자는 3개 소비했고요. 총 효용은 24입니다. 그러면요. 과자 한 개당 8만큼의 평균 효용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개째에서 네 개째로 한 개 더 소비했더니 그로 인해서 효용은요. 4만큼 증가했으니까 네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평균 효용은요. 28 나누기 4 해주면요. 7로 나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재화를 한 개 더 소비했더니 효용이 2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과자의 한계 효용은 2가 되고요. 그때 평균 효용은 6이 된다는 것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U와 MU와 AU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자를 3개 소비할 때까지 상태를 보니까 이 소비자가 과자를 3개 소비해서 24만큼의 총 효용을 얻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소비자가 세 번째 과자를 소비할 때까지 얻은 총 효용의 크기는 첫 번째 과자가 준 한계 효용 더하기 두 번째 과자가 준 한계 효용 더하기 세 번째 과자가 준 한계 효용 더하기를 하면 똑같이 2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어떤 소비자가 과자를 3개 소비해서 얻은 총 효용의 크기는 첫 번째 과자가 준 효용의 크기 더하기 두 번째 과자가 준 효용의 크기 더하기 세 번째 과자가 준 효용의 크기를 더하면 당연히 과자를 3개 소비한 동안 얻은 총 효용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과자를 4개 소비할 때 얻은 총 효용의 크기는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과자가 주는 한계 효용을 모두 더하면 이걸 모두 더하면 28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총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효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자, 한계 효용을 시그마 합을 해주면 한계 효용에 합을 해주면 그 값이 총 효용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과자를 4개 소비할 때까지의 총 효용을 구하고 싶으면 과자를 1개 소비하는 거에서 4개 소비할 때까지의 한계 효용을 모두 다 더해주면 바로 그때 총 효용이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TU와 MU의 관계를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위의 그래프는요, 총효용 곡선 그래프인데요. 재화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해 나갈 때 소비자가 느끼는 총효용이 이런 양상으로 증가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점이요, 가장 높은 총효용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저 점을 총효용의 극대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극대점을 지나치고 나면 오히려 총효용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소비자가 뷔페에 갔어요. 처음에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기분이 확확 좋아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요, 기분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배가 차고 나면 물론 음식을 더 먹으면 더 맛있고 더 기분이 좋긴 한데 처음만큼 기분이 확확 좋아지진 않아요. 처음이 너무 맛있었죠. 자, 그래서 점차 효용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배가 다 찼는데도 음식을 더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재화 소비는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로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목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고요. 자, TU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밑에 한계 효용 곡선이 있는데 여러분, TU와 MU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MU라고 하는 것은요,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추가적인 만족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Q, TU라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 TU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바로 이 기울기 값이 뭐가? 기울기 값이 바로 곧 MU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점까지 0에서 시작해서 요 점까지를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급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MU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MU를 구하면 MU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MU가 다시 차츰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극대점에 오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완벽한 수평선이 되는데 이것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 극대점에서는 TU의 극대점에서는 MU가 0이 되게 되고요. 이 극대점을 넘어서고 나면은 MU가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MU가 음수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MU 곡선은 사실 위에 나와 있는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서 도출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TU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U, 한계 효용이 되는 관계가 있다. 자, TU와 MU의 관계를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MU가 양수일 때 MU, 한계 효용이 양수인 구간에서는요, TU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MU가 양수인 구간은 TU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당연하죠. MU라고 하는 것은요,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미 들고 있던 책의 무게가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책의 무게가 있으면 당연히 전체 책의 무게는 점차 더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벼운 종이 한 장을 올릴지라도 그 종이 한 장이 양의 무게가 있는 이상은 그 종이 한 장을 올리면 내가 들고 있는 책의 무게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자,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효용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당연히 총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MU가 양수이면 TU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MU가 0인 순간은 TU 그래프의 극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MU가 0일 때는 TU가 극대점이 됩니다. 자, 반대로 MU가 음수라는 얘기는요. 자, 내가 책을 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책을 더 얹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던 책을 빼가는 걸 의미하겠죠. 왜? 음의 무게를 올린다는 건 기존에 있던 무게를 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기존에 느끼던 총 효용이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크기의 효용을 얻는다는 얘기는 총 효용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MU가 음수일 때는 총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MU가 음수일 때에는 총 효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MU와 TU의 관계를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